리눅스 첫 시간 시작할게요. 일단 수업은 크롬을 기준으로 진행할 거고요. 여기 바탕화면에 다 있을 건데 집에 와서 내가 만약에 크롬 안 쓴다 그럼 크롬 다운로드 해서 써주시고요. 얘를 주소창에 이렇게 쳐주게 되면 이 사이트로 연결이 될 거예요. 얘는 이제 리눅스 수업 페이지인데요. 제가 올리는 모든 자료들, 뭐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링크 같은 게 생길 거고, 기타 참고 사항들 여기 다 올라갈 거고요. 또 영상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뭐 유튜브 링크라던가 이런 거 다 여기 올라갈 거니까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면에 보이는 얘를 지금 뭐 휴대폰에 저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개인 카톡으로 보내놔도 되고 이것만 지금 기억해주세요. 대소문자는 확실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소문자 E, 대문자 HX예요. 그럼 아마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랑 똑같은 게 하나 나올 거고요. 수업에 오시면은 이거 하나 띄워놔 주시면 됩니다. 그냥 크롬 하나 연 다음에 이 수업 페이지 열어주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17시부터 19시까지 총 2시간 진행하는 수업이 될 거고요. 기간은 기간이 오늘이 9월 11일. 일단 잡혀있는 기간은 11일부터 11일까지예요. 10월 11일까지 한 달인데 이 사이에 이제 연휴가 껴있잖아요. 연휴 동안은 뭐 수업 진행을 못하니까 11일부터 27일, 그 다음에 10일, 11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매일매일 2시간씩 진행할 거고, 그때 동안 수업 페이지는 계속 이걸 쓸 거라서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첫 시간이라서 뭐 리눅스에 대한 엄청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오리엔테이션 정도가 될 건데, 여기서 전공자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전공자다, 리눅스를 써본 적이 있다 손 들어주세요. 밖에 없으시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뤄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뭐 자바, 파이썬, C 이런 거 해본 적이 있다. 해본 적 없다. 오케이. 뭐 일단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거다, 개요 뭐 이 정도가 될 건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점 설정 같은 거. 지금 오늘 2시간만큼은 제가 앞에서 떠들잖아요. 이거 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OT 가볍게 좀 시작을 할 겁니다. 얘는 다 적으셨죠 지금?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집에 가서 똑같은 데로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휴대폰으로 들어와도 똑같은 거 뜰 거고, 그냥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녹화 중이고요. 제 목소리도 같이 녹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용 자료로 제공이 될 거예요. 혹시나 수업 참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고 오시면 돼요. 그냥 여기 수업 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거고요. 참고로 저는 모양이 좀 다를 겁니다. 저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을 건데 이렇게 이건 무시하세요. 그래서 저는 1차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할 거고요. 문제는 동영상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학원에서는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다른 강사님이랑 수업을 하는데
왜 저 양반은 동영상 제공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어. 아 그래 이것도 학원 수업이 이게 처음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수업을 여기서 들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주세요. 다 있구나. 저를 처음 본다 손 들어주세요. 이거 처음 보네. 그렇구나. 일단 저는 최우영이라고 하고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여기서 선임 강사를 맡고 있고 또뭐 이거저거 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수업하는 거 되게 종류 많고 대외적으로는 연구원이기도 하고요. 다른 분야의 뭐 빅데이터나 AI 이쪽의 연구원이기도 하고 웹 개발자이기도 하고 기타 등등 이거저거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제공하는 영상을 지금은 여기 지금 녹화가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링크가 없는데 일단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은 제 거 유튜브로 연동이 될 거예요. 제 계정으로. 거기 가면 뭐 이거저거 많을 텐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학원에는 뭐 이거 있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수업과는 좀 다를 겁니다. 여기서 수업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좀 다른데 싶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뭐 그냥 그렇구나 하실 수 있는데요. 약간 리눅스 수업은 복습을 엄청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예습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것만 잘 하면 돼요. 수업 때만 좀 잘 집중해도 개인 시간 뺏기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복습, 예습 이런 게 필요가 없어서 좀 부담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전제 조건은 수업 때 얼만큼 집중해서 들었는가 또 철저하게 훈련 위주가 될 거라서 오늘 얼만큼 따라오는가 이해는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해하는 분야도 아니고 애초에 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이 학원 커리큘럼대로 설명을 좀 해보자면 기초 언어 수업이 있어요. 별로 이 표현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러면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바나 C나 뭐 파이썬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있고 백엔드 분야가 있고 또 프론트엔드 분야가 있고 또 뭐야 뭐 빅데이터 같은 애들이 있고 또 DBMS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뭐 보안 쪽이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여기 학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얘네들은 복습을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수업들이에요. 복습을 꽤나 열심히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거의. 내가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진도를 따라오는 것도 벅찬 애들이 맞아요. 얘네들은 처음 하는 영역이라면. 왜냐면 얘네들은 논리적으로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또 그 개념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활용까지 해야 되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복습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리눅스는 딱히 물론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필수 정도는 아닐 거라는 거. 왜냐면 차이점은 여기서 나와요. 논리를 이해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리눅스는. 얘는 뭐냐면 철저하게 훈련 위주가 될 거예요. 실습 위주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 사용할 수만 있으면 돼. 이런 뜻이에요.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에 참여를 하고 지금 이거 2시간짜리잖아요. 매일매일 일단 월화수목금 2시간씩일 건데 수업 때 그러니까
뭐 17시부터 19시까지만 딱 제대로 듣고 그걸로 실습만 잘 따라 해도 얻어갈 수 있는 게 꽤나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서 노셔도 돼요. 엄청나게 막 이해를 요구하거나 개념적으로 접근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수업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막 지식을 쌓아서 수업에 활용해야 돼, 뭐 내가 어떤 분야에 활용해야 돼 정도 하려면은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딱 선택과 집중을 또 할 겁니다. 필요한 거 위주로만 그냥 할 줄 알면 되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 따라만 하면 되게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목적이 다 다를 거예요. 우선 어떤 분들은 그냥 학원에서 커리큘럼 이렇게 짜주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나 배포하고 싶어요, 뭐 또는 서버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 엔지니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게 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서 오셨을 텐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 자체 총 60시간이죠 30시간 해가지고 60시간이잖아요 맞나? 맞죠? 그래서 그 60시간 동안의 실습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땐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60시간을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거는 따로 세워주시면 되는 건데, 굳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뺀 거일 거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건 저는 제안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뭐 이걸 보시면 좋을 거고, 저걸 보시면 좋을 거고, 아니면 필요한 자료 같은 것들 어느 정도 직접 정보 습득을 하는 것도 중요해질 거고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그걸 먼저 캐치하는 게 첫 번째일 거니까. 그래서 수업 진행은 그냥 보고 따라 하면 되는 정도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생각보다 화면 전환이 빠를 수가 있어요. 보라고 할 땐 진짜 봐야 되고, 하라고 할 땐 진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놓치고 그날 날릴 수도 있어요. 그날 날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다음 날도 날릴 수가 있다는 거. 왜냐면 이게 뭐 오늘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거잖아요. 이날 따로 다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날 배운 걸 이날 써먹을 거고, 이날 배운 걸 이날 써먹을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연결점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 어떻게 보면 맞죠?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영상 올라올 건데 그냥 놀러 가도 되지 않나? 어차피 영상 올라올 건데 나중에 밤에 따로 봐도 되지 않나? 는 좀 위험해요. 왜냐면 100%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무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일단 애초에 또 뭐 엔간하면 올리긴 할 건데, 기술적인 문제, 특히 이 녹화 프로그램이 가끔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썩 괜찮게 녹화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저 안 올릴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붕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유튜브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리눅스라는 분야에 대해서 또는 서버에 대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다루는 뭐 유튜버들도 많고 어떤 교육기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인강 같은 거, 뭐 인프런이던 뭐 클래스 101 뭐 이런 거든. 근데 그러니까 넷상에서도 영상 제공되는 게 많고 뭐 개념 제공되는 게 많은데 공부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현장에서 수업 듣는 걸 원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선 1차적으로. 그래서 저는 좀 실시간 피드백을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우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비대면으로 참여도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지금도 계신데 엔간하면 대면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엔간하면 별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직접 나와서 듣는 게 좋을 거예요. 단순히 영상만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메리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시고, 영상이 있는 거는 진짜 뭐 별거 없고 그냥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1, 2, 3일차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잖아요. 오늘 수업한 거는 영상에 올라갈 거예요. 내일 내가 당장 뭐 사고가 나서 빠졌어,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뭐 결석을 해야 돼, 또 몇 번 늦어야 돼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날은 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참여할 때 여기까지 뭐 했는지 영상 보고서 오면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100%는 아니겠지만 웬만하면 없게끔 할 거예요.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거지 뭐 영상 그냥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수업 공통인데요. 제가 하는 모든 수업 공통인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강사가 말한 대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히 리눅스 수업이 좀 심한데, 컴퓨터는 기계라서 웬만하면 실수를 안 하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뭐 오타가 났다던가 뭐 띄어쓰기가 이상하게 됐다던가, 보통 사람 실수로 이루어지는 오류들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건데요. 그때 이제 수업 중이면 저한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또는 오셔서, 또는 뭐 불러서 이거 잠깐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다 봐드릴 거고요. 비대면 분들도 마찬가지로 수업 듣다가 뭔가 지금 이상하다, 따라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하시면은 일단 채팅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수업 중에 질문 같은 거 뭐 쉬는 시간 해도 되고, 아니면 수업 중에 해도 되고, 수업 끝나고 해도 되고. 근데 여기 수업 전에는 제가 전 수업이 있어서 좀 시간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수업 후에도 여기서 또 수업이 있을 거라서 또 시간 활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수업 중에 끝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제가 한창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제 말만 끊지 않으시면 돼요. 그 외적으로는 질문 시간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집에 갔어요 이제. 집에 갔어. 또는 뭐 낮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모르는 게 생겼다. 그럼 일로 오시면 돼요.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오픈 채팅이라서 1대1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질문사항 오픈 채팅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그냥 이거 연결해서 링크로 뜰 거니까 PC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휴대폰에서 해도 되고 저랑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오픈 채팅이 하나 열릴 거예요. 여기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막 그냥 가볍게 누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어떤 A라는 개념을 배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물어봐야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저는 아마 별로 안 친절할 수도. 개발 쪽이 아니어도 이건 사실 다 똑같은 건데 유독 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개념 모르겠어, 강사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 이거 모르겠어, 이거 사수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A라는 개념을 몰라. 아, 선배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장 얘가 하는 말은 너 이거 찾아봤어? 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아니요 안 찾아봤는데요 하면은 걔는 좀 이상한 놈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 이거 찾아봤는데 이러저러 해서 모르겠어요, 또는 찾아본 내용 중에 이 부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맞는 거예요. 딱 뉘앙스 차이가 생기죠. 그죠? 첫 번째 경우는 이상한 놈이 맞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제대로 된 놈이 맞는 거예요. 이 훈련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이게 진짜 버릇이고, 회사를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제일 많이 마주하는 문제의 상황이에요. 모르겠다 물어봐야지. 이건 좀 위험해요. 그러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공부 시간, 내가 어떤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얘한테 뺏기는 거야 그냥. 얘는 할 줄 알거든요. 나는 몰라. 그럼 내가 찾아보고 나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얘한테 그냥 대뜸 물어보면은 아 이거 모르면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돼. 그럼 개인 능력은 그냥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긴 거야 그냥. 그래서 모르는 걸 가지고 당장 들어올 게 아니라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 수업을 떠나서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던 간에 다 똑같아요. 찾아봐야 돼 일단.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개발자를 목적으로 개발자 취업을 목표로 해서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대다수일 텐데, 얘는 진짜 중요해요. 얘는 이제 친구보다 친해야 되고 강사보다 친해야 돼요. 개발자라면 그래야 돼요. 개발은 구글로 시작해서 구글로 끝나요. 저도 당장 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진짜로. 설치를 못해 애초에. 설치법 뭐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 알려주는 주체가 될 거예요 구글이. 그래서 보통 구글이 현대사회에서 계속 이제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그냥 모든 걸 다 해주는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구글링이라고 단어가 만들어지고 계속 사용되는 이유가 내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다음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제. 그냥 뭐 하나를 찾더라도 그냥 무조건 네이버, 저도 뉴스 볼 때 빼고는 안 써요. 굳이 안 써도 돼. 검색 엔진을 그냥 얘로 한정을 지으세요. 당분간이라도. 좀 습관이 돼야 합니다 얘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수업 중엔 상관이 없다. 아무 때나 해도 된다. 말 끊지만 말자. 수업 중이 아닐 때는 이쪽으로 오면 되는데 그냥 오면 안 되고 여기를 거쳐야 된다. 이게 답니다. 본인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냥.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덜 받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그냥 훈련이에요 이것도. 이걸 잘하면 숙련자고요, 이걸 못하면 초보자예요. 진짜 그렇게 나뉘어요. 초보자는 자꾸 여기 뜨는 거야. 개발자는 개발을 하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 사용하는 언어가 자바일 수도 있고, 사용하는 뭐 어떤 환경이 STS, 이거는 내가 API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는데 단편적으로만 일단 좀 볼게요. 뭔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을 활용해서 나는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이걸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바 모르면 당연히 못할 거고, STS 쓸 줄 모르면 못할 거고, API 사용법 모르면 못할 거고. 그럼 얘네들의 정보의 조합을 알아야 될 건데 그 정보의 조합은 여기 있을 거라고요 애초에. 근데 이걸 조합하는 데 있어서 초보자랑 숙련자가 갈릴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한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놈은 잘 못 쓸 거고, 좀 그래도 해본 놈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쓸 거고 한다는 건데, 있잖아요. 본인이 가진 지식에다가 구글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개발이 진행이 돼요. 본인이 가진 지식의 양이 많을까요? 구글링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많을까요? 따봐 답 나오잖아요. 내가 아는 건 얼마 안 돼, 사실 진짜로. 저는 자바를 공부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왜냐면 알 필요가 없거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얘가 다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알 필요 없는데 알고 있으면 낭비잖아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책도 별로 안 좋아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 애초에 찾으면 나오는데 왜 외워? 찾으면 나오는데 책을 왜 사?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필요한 애들도 있긴 한데, 또는 이제 사람 성향마다 좀 다를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하는 곳은, 추천하는 경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업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리눅스에 대한 지식은 리눅스의 전체 파이로 봤을 때 한 10분의 1,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관이 없다. 왜냐면 나머지는 얘가 채워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사용법과 활용법과 지식 정도만 쌓아놓으면 된다 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익히고 나서 나머지는 기타 부가 정보들은 얘를 통해서 얻어야 돼요. 이거는 모든 IT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뭐 기관에서도 다 똑같아요. 뭐 부트캠프라던가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요새. 뭐 기타 뭐 개발원 뭐 이런 데다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학원이나 다 똑같아요, 이건. 제공해주는 정보는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천년만년 계속 수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가르치는 강사들도 저도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조금 더 많이 하는 정도인 거지. 내가 절대적으로 나는 리눅스에 대해서 다 알아, 뭐 자바에 대해서 다 알아,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렇게 표현하는 교육자가 있다면은 믿고 걸으셔도 돼요, 진짜로. 사기치는 거야, 그거. 네. 저 또한 어떠한 개발을 진행할 때 구글링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해결을 합니다.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이자 능력이자 지능이에요, 사실. 구글링을 한다는 건. 그래서 되게 많이 친해져야 됩니다, 생각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있었는데, 내가 구글링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대한 지표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기본적으로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좀 덜 해도 되겠죠. 그냥 그뿐이에요. 덜 해도 된다. 대신에 하면 좋다. 왜냐면 수업에서 다뤘던 거는 영상으로 복습이 가능할 테니까. 그 외적인 구글링을 해야 되는 키워드는 제가 중간중간에 던져줄 거고, 그건 진짜로 따로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점은 이런 거예요. 얘를 거쳤는데도 모르겠어. 그럼 그때는 편하게 오셔도 돼요. 그때는 좀 더 친절해질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쌤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네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이런 상태예요. 다시 말해보면 본인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남한테 이해시켜야 도움의 시작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첫 번째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 내가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혼자 그 모르는 벽을 뚫어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질문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있어요. 질문의 퀄리티를 높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리눅스가 어쩌고 저쩌고를 내가 몰라서 검색을 했어. 어떤 링크가 나왔대. 그러면 저한테 그 링크를 주세요, 차라리. 그 링크의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서 캡처본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링크에 띡 주고서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은 그냥 또 해달라는 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또 그런 걸 다 캐치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걸 좀 잘 거치고 오면은 저랑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좀 더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몰라 하면은 일단은 한번 찾아보고, 또는 뭐 활용을 몰라 하면 그것도 일단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 있을 거예요, 연관하면. 기본적인 파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맡고 있는 수업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렇게 좀 누군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도와드리기가 수월합니다. 몇 시 어느 수업에 누구인데 이 부분이 이러저러 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질문은. 그러니까 그 질문 내용 자체에 본인의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고민 흔적이 보여야 저는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되면은 저도 답변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파악이 안 돼요. 판단이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너무 늦은 시간에는 피해 주시고요. 주말에도 제가 따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과 시간 내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카톡을 보냈는데 이 양반 안 읽는다 할 수가 있어요. 좀 양이 많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점한 같은 거 하나 찍어가지고 위로 다시 끌어올려 주세요. 그럼 제가 다른 일 하고 있지 않는 한, 뭐 운전 중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17시부터 19시잖아요 2시간짜리요. 2시간 뭐 그렇게 하루 중에 2시간이면 크게 부담은 없는 선이잖아요. 근데 이때 시작할 겁니다. 17시 10분에. 그러니까 이때 시작하는 게 맞는데 진도는 이렇게 할 거예요. 진도의 시작은 10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도 돼요 이게 아니에요. 10분이나 여유가 있네 이게 아니라 오셔서 이전에 했던 걸 하고 계셔야 돼요. 약간 뭐랄까 예열, 자동차 예열 같은 느낌으로. 왜냐면 평소에는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와서는 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눈 뜨면 개발하고 눈 감을 때까지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셔서는 하고 싶은 걸 하셔도 되는데요. 웬만하면 전날 했던 거, 전에 했던 거, 또는 기타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다던가.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인데 개발자는 개발자의 뇌가 좀 따로 있어요. 일상생활에 개발자 뇌로 산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약간 뭐랄까 내가 일상생활을 지내는 것과 이 개발을 할 때 그 시점에 생각과 마인드가 약간 달라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어쨌든 컴퓨터가 일을 하는 거고 나는 거기다가 명령만 내리는 건데, 내가 평소에 컴퓨터처럼 생각을 하면 이거는 그냥 공감 능력 제로의 길로밖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배울 건데요, 요 10분 동안은 컴퓨터랑 대화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늦지 마시고 엔간하면 오셔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지금 앉아 계신 자리를 고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딱히 문제가 없는 이상. 빈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뭔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 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자리를 바꿔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당장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쉬는 시간은 이렇게 될 거예요. 17시 50분, 10분 쉬고 18시부터 18시 50분까지 이렇게 50분 10분 50분 10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준이 50분인데 이거보다 좀 더 전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한 45분쯤이 될 수가 있고, 좀 더 후가 될 수도 있어요. 55분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 10분은 딱 정량으로 보장을 해드릴 거니까 이때는 그냥 엔간하면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엔간하면 쉬시고 나갔다 오셔도 되고, 뭐 담배 피실 분들은 12층 가서 옥상 올라가서 흡연하시면 되고, 약간 유동적일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에티켓 같은 거는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수업 중간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다던가, 대뜸 전화를 받는다던가 이런 일은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급하다 하면은 나가서 해결하고 오세요. 저한테 따로 허락 안 맡아도 돼요. 뭐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이나 아니면 또 타인에게 너무 피해를 주는 행동들은 삼가해 주시고요. 방해하면 아마 안 친절할 수도,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고. 또 여기 이제 보면은 로드맵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보라고 한번 넣어봤어요. 이쪽 길로 가면 뭐가 있어? 뭐 언어별, 스킬별 뭐 이런 거, 어떤 직무를 맡게 될 수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심심할 때. 백엔드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애들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고, 요건 이따 같이 볼 거고, 여기 보면 파이썬 입문 있고 코딩 테스트 연습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 해보신 분이 계신다면 엔간하면 하나는 다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강의거든요. 쭉 보시면 돼요. 여기 영상 있고 뭐 실습 있고 하니까 쭉 봐주시고요. 뭐 다른 언어를 선택해도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같이 하셔야 돼요. 위키용 마크다운 문법 정리,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마크다운이 뭐예요? 마크다운 텍스트 기반의 언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메모장인데 문법이 존재하는 메모장 방식이에요. 그 문법을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 저랑 수업을 했던가 아니면은 이미 다른 수업을 진행을 했다면 안 하셔도 되는 작업일 거예요. 1.15에 지금 이 계정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github.com, codepen.io, 이렇게 세 가지 사이트에 가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학원 수업을 들었다면은 이건 이제 학원에서 따로 하나 만들었을 거고, 그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얘도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같이. 그럼 안 해도 되는 거고, 코드펜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없으신 분들은 다운로드를 가입을 해주시고, 얘는 이제 개발용 계정이 될 거고, 여기서는 구글 계정으로 연동해 주셔야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하시면 돼요.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일단 이거 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뭐 이거 당장 쓸 게 아니라서 이거 뭐 쉬는 시간에 따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수업 끝나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오늘 당장 안 쓸 거예요. 그냥 보세요. 일단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메일 계정이 따로 파져있지 않다, 난 일상생활에서 쓰던 네이버 계정밖에 없다 하시면은 구글 계정, 지메일 계정을 하나 새로 생성을 해주세요. 여기서 요 뭐야 다른 계정 추가해서 이거 계정 만들기 하는 거 있죠? 본인 계정으로 만드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계정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지메일을 쓰던 사람이 아니야 하면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개발자는 무조건 지메일 써야 됩니다. 개발용, 또 공부용, 또 취업용으로 하나 통합본으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든 거 그냥 쭉 쓰시면 돼요. 취업 때까지, 취업하고 나서도. 그래서 요거 하나 필요할 거고, 여기서 만든 걸 가지고서 GitHub을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 중에 얘를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이걸 안 쓰는 사람은 없어. 그냥 미리 해놓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도 써, 심지어 얘는. 그러니까 활용을 당장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리 좀 얘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작성한 코드 또는 문서 형상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또는 뭐 버전 관리 결론은 작업할 수 있는 도구예요. GitHub는 온라인 사이트인데요. 이게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라서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실제로 얘를 가지고 뭔가 기록을 하는 행위를 안 하더라도 갖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얘랑 연동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신에 수업에서 GitHub을 관리하거나 뭐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수업에서는 굳이 지금 우리가 쓸 때는 아닌 거 같아서 따로 언급은 안 할 건데 계정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코드펜 얘는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코드펜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로그아웃 했을 때 여기 사인업 하면 여기 회원가입, 이거 로그인이에요. 누르면은 여기 GitHub이 있어요. 고양이 마크가 GitHub이라서 만약에 이 순서대로 가입을 했고 로그인을 했다면은 이게 하나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GitHub 계정으로 계속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로그인 될 거예요. 회원가입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인업 한 다음에 GitHub을 내 걸로 로그인 해놨다면 다른 탭에서 내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그냥 고양이 마크만 눌러도 된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메모장으로 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펜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주소창에다가 pen.io/pen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수업 페이지로 들어가도 되는데 뭐 수업 페이지에는 딱히 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 얘는 외우세요. 얘는 그냥 codepen.io/pen. 그래서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은 여기다가 기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모장에 뭐 필기를 해야지, 또는 뭐 수기로 필기를 해야지, 또는 내가 뭐 필기를 했다 치면 뭐 카톡으로 보내놔야지, 또는 뭐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놔야지, 이런 행위들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다 여기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내 상에.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문법이 마크다운이라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거고요. 이것도 이따가 좀 같이 할 거예요. 요 연습장은 위키로 써주시면 됩니다. 위키란 내가 공부한 거 그냥 남겨놓는 거. 내가 공부한 걸 남겨놓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누가 야 너 리눅스 뭐 공부했냐 했을 때 뭐 이거저거 했어 하면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증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증거를 남기는 그 행위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할 말이 생겨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상대방은 어쩌라고의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나 이거 해봤고 저거 해봤어. 그래? 어딨어? 없는데? 안 남겨놨어. 그냥 해봤어. 하면은 얘 뭐하는 애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수업 내용은 개인이 좀 정리해가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받아쓰기를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또 여기다가 올려드릴 거라서 그냥 복구 정도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굳이?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이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얘네들이 어떤 이제 회사에 똑같은 데 지원을 했대. 수준이 비슷해요. 어차피 신입이라. 근데 얘는 공부한 거를 진짜 한 줄 뭐 한 날 한 시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얘는 그딴 거 없어. 그럼 누구 뽑을까요? 당연한 소리잖아요.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취업용으로 써먹던 아니던 관계없이 정리를 잘 해놨다면은 뭐 한 6개월 뒤에 내가 이때 뭐 했지? 싶으면 그냥 보면 되는 건데 얘는 그런 걸 확인할 수조차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애초에.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한 거고 머릿속에 없으면 안 한 거야 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개발자들은 다 해요. 웬간하면 뭐 멜로그 같은 거 뭔지 알아요? 멜로그? 개발자들 전용 블로그인데 그냥 자기가 자기 거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공부한 사항들 내 블로그 운영하면서 남들한테 도움 되면 더 땡큐인 거고 아니면 나만 써도 충분한 거고 이런 거 아니면 티스토리 같은 거 본인만의 기록을 남기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쪽으로 이력서 써보신 분 있어요? 좀 써보시면 약간 느낄 건데 약간 달라요. 일반 사무직을 뽑는 이력서랑 또 다른 직군에 있는 이력서랑 개발자 이력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GitHub 같은 거 이건 제 거거든요. 이 주소를 쓰는 란이 따로 제공이 되는 데도 있고 또 본인 운영하는 블로그 주소 써주세요 하는 그 공란도 있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요새 본인 유튜브 채널 써주세요 하는 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 대신에 거기 쓸 게 아무것도 없다면 조금 뭐랄까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그런 우려도 있어서 좀 철저하게 남기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개요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